반갑습니다. 슈팅TV입니다. 일요일 아침인데요. 새벽에 이제 슈팅이랑 산책 다녀와서 뭐 좀 할 게 있어서 하고 지금은 트레이딩 뷰에서 달러 차트를 좀 볼까 합니다. 달러 차트 1차트인데 우리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맞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그거 먼저 보고 생각난 김에 또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합니다. 이렇게 박스권 상단이라고 하고 여기 보면 박스권 하단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보면은 73,400달러는 박스권 상단입니다. 상단. 과거에도 보면 여기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이렇게 되겠죠. 네, 박스권 상단. 그래서 이제 지난 1월 달에도 요 박스권 상단을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흥분을 했고요. 다시 10만 달러 넘어서 쭉 갈 거로 봤는데 잔뜩 태워가지고 쭉 빠져버렸습니다. 예. 지금도 박스권 상단이에요. 예, 상단 부근인데 자 그러면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일단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들어가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리는 두 가지예요. 딴 게 없고 여기서는 어디가 지지선입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요 라인이 지지선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65,000달러. 그렇지 않으면 62,000달러. 요 사이에서 한번 들어가는 거죠. 맞죠? 안 오면 말고. 첫 번째 지지선 근처. 그렇지 않고 내가 이제 조금 더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를 넘고요. 다시 여기 리테스트 할 때, 넘고 나서 리테스트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리테스트를 해가지고 94,800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를 깨버렸어. 그럼 나와야 되는 거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방식. 요거는 이제 사실은 장기적인 투자 방법보다는 약간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고, 장기적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지지선 근처에 들어가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지선 근처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박스권 상단에서 일단 이 근처에서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여기에서 요거 먹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큰 틀로 보면은 항상 지지선 근처에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재 상황을 보면 차트를 저는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 4개를 꺼내놨습니다. 가장 짧은 게 20일, 그 다음에 여기 청색이 50일, 그리고 요게 100일, 요게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부터 장기까지 다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지금은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습니다. 캔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추세가 하락은 맞죠? 200일 이평선 아래에 있잖아요. 하락입니다. 상승일 때는 어때요? 200일 이평선 위에서 놀잖아요. 단순합니다. 차트가. 매우 단순하죠. 200일 이평선 위에서 놉니다. 상승. 200일 이평선 위에서 놉니다. 상승. 200일 이평선 위에서 놉니다. 상승. 자, 그러면 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2021년도로 돌아가면 이때부터 200일 이평선 아래로 꺾였습니다. 그죠? 하락. 살짝 올라갔지만 또 200일 이평선 아래로 가니까 쭉 하락. 그래서 결국은 요 200일 이평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힘을 모아서 올라온 게 지금의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올라와 가지고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동평균선 요 하나 가지고 거래를 충분히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추세가 바뀌려면은 이동평균선이 지금은 이렇게 뿔뿔이 이상가족 헤어듯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네, 200일, 100일, 50일, 20일이 떨어져 있지만 이제 막 20일하고 50일이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얘네들이 뭐 오르든 내리든 간에 방향 전환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모이죠, 그죠? 네, 모여야지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모였습니다. 갔습니다. 어때요? 이때 모였습니다. 갔습니다. 모였습니다. 갔습니다. 반대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였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모였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모였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한 4개 정도 해놓으면 이렇게 똘똘똘똘 뭉칠 때가 옵니다. 똘똘똘똘 뭉칠 때가 와요. 똘똘 뭉칠 때가. 그러면 이제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하게 될 텐데 얘네들은 아직 그런 신호가 왔습니까? 안 왔죠. 그러니까 막 여기에서 막 V자 반등을 바란다든지 그러면은 사실 좀 한참 경험과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다른 거 다 안 봐도요. 이동평균선 하나만 보더라도 아주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트레이딩 뷰는 두 가지 지표까지는 무료고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를 하다가 하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단순하게 투자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이동평균선 4개 그 세트로 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RSI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이 지금 73,300불 정도 하고 있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여기 오면 어때요? 여기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9할 이상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84,000불, 82,000불 요 근처에서 무려 15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이렇게 산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간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맞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은 후에 올라갈지 말지 결정을 할 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트코인보다 좀 빠르다는 그렇죠. 선행 지표이다는 마이클 세일러 회사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바뀐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요 회사가 먼저 오르면 비트가 따라 오르고요. 내리면 따라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마이클 세일러 회사가 2025년 7월 18일에 454불, 2025년 7월 18일입니다. 이때부터 쭉 빠졌는데 비트코인 한번 보게 되면 2025년 7월 18일 여기거든요. 예. 이게, 예.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비트는 실질적으로 10월 달부터 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마이클 세일러 회사 스트래티지가 선행 지표가 맞았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올라가는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까 비트코인을 보니까 비트코인은 2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미 붙어가지고 오히려 비트가 선행 지표가 된 것 같아요. 스트래티지 제 눈에는 맞죠? 예전 같으면 이제 얘가 먼저 방향성을 정해주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얘가 또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비트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마이클 세일러 회사의 주가가 별 볼 일 없다. 현재는 일봉으로 보니까 200일, 50일 그쵸? 네, 200일, 100일, 50일, 20일 하나도 못 넘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쫙쫙쫙 벌어져 있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모여야 되죠. 이 평선이. 이렇게 모이는 구간이 오거든요. 모이는 구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V자 반등을 하고 싶어도 뭐 급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지지고 볶고 해야 돼요.
지지고 볶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되려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모이고 나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아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100일 이동평균선이 그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50일 이동평균선이 그 위로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장 위로 올라가면서 아름다운 그렇죠 정배열이 되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MSTR도 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차트가. 물론 이제 나는 이런 게 좋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예, 고점 대비 벌써 상당히 빠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 거의 막 77% 정도 빠졌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구간인데 꼭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들어가시면 저쪽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100불 한 75불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두 번째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보는 블랙록의 IBIT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얘네들은 얘는 지금 이래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봤던 내용인데 얘도 주식이니까 움직임이 있잖아요. 보시면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비트랑 비슷하죠. 방향성이 거의 비트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얘가 오히려 앞에 봤던 마이클 세일러 스트레시보다는 현재 조금 더 강한 차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벌어지긴 벌어졌지만 얘는 20일 넘고 5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올라타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친구도 여기 200일 이평선 근처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50불 근처에 가게 되면 과거에 이렇게 많이 치고 받았던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또한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네. 비트코인 그렇죠? 비트코인은 20일, 50일 이후에 이미 안착을 했고요. 안착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이클 세일러의 회사는 아직 멀었고 그리고 네 IBIT는 이제 50일 이상으로 살짝 올라왔습니다. 세계를 보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오히려 비트코인 차트가 가장 강해 보인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도미넌스가 이래요. 1차트로. 너무 아쉽죠? 예. 요 200일 이평선 맞고 떨어지고 해가지고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 저항선 맞고 계속 떨어지니까 알트 불장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희망을 가졌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또 200일 이평선을 넘었습니다. 넘어가지고요. 지금 뭐 솔직히 좀 떨어지려고 하는데 여기 네 트레이딩 뷰 기준으로 59%입니다. 요게 뭐 제가 아침마다 보는 코인 마켓 캡하고 트레이딩 뷰랑 조금 다르거든요. 트레이딩 뷰 기준으로는 여기가 얼마입니까? 59.62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보자. 59예요. 네, 59 정도 되네. 59.4. 59.4를 하방 이탈해 가지고 다시 내려온다면은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서 다시 뭐 63% 그렇죠. 요 라인까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요 라인까지 여기 여기까지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트 가격이 오르면은 알트들도 괜찮죠? 정상적으로 갑니다. 하지만 도미넌스가 이렇게 치솟으면서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비트 가격이 빠지면 어때요? 알트들이 또 한번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은 비트 도미넌스가 다시 강력한 저항선을 올라 버렸습니다.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역시 투자는 일단은 비트 먼저 지르고 이더 지르고 나머지 여유 자금으로 알트를 투자하는 게 속도 편하고 어떻습니까? 수익률도 결코 디디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더즈 타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시가총액 10개를 뺀 나머지, 쉽게 말하면 잡코인들의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200일 이평선, 100일, 50일, 20일이 있는데 지금 요 라인에서, 그쵸? 저항선 근처에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0일 이평선이 그렇게 멀지 않아 보입니다. 자, 하지만 요 라인, 똑같은 거죠. 요 라인부터는 과거에 보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뭔가 많은 저항대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랑 똑같은 거죠. 누구든 요 200일 이평선 근처 가면은 강력한 저항을 받아요. 대신에 이걸 넘고 나서 이렇게 간다면 다시 상승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이 친구는 지금 뭔가 이제 바닥에서 엄청난 바닥 다지기를 했다고 보입니다.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알트들도 뭐 다는 올라가지 않겠지만 요 위기를 넘기고 요 라인, 그렇죠. 206 빌리언 달러 정도만 이렇게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알트들이 강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2024년도 10월 달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여기로 올라타야 돼요. 200일. 자, 그러려면은 그 당시에도 이평선 4개가 모였잖아요. 모이고 나서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야 돼. 기다려. 이거 모일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됩니다. 나는 이제 여유 자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분할 매수하겠다. 좋습니다. 꼭 분할 매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안전하게 나 알트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구간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이평선 하나만 본다면 모일 때까지 이동평균선이. 그러면 속 편하게 투자할 수 있잖아요. 이동평균선이 모이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 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모이잖아요. 이렇게 그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박스권 한다 그래서 그냥 막 가지 않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잔뜩 실어가지고 결국은 가장 짧은 이동평균선이 위로 올라오면서 엄청난 급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소식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막 금방 막 갈 것 같죠.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수십만 개의 알트 중에 내가 갈 거를 찾는다는 거는 사실은 사막에서 뭐 바늘 찾는 것만큼 어려운 현상이거든요. 거기에 도전하지 마시고, 그래도 코인 시장이 가면은 뭐 먼저 갑니까? 비트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비트 먼저 투자하시고, 아셨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금액으로 알트를 투자하는데 알트도 좀 기다리셨다가 그냥 이렇게 좀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다. 바닥이라고 들어갔는데 더 빠지는 경우가 지금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가지 정도 봤죠. 박스권 있을 때 박스권 가급적이면 하단에서 들어가고, 아니면 내가 단타를 치고 싶다 그러면 하단 내지는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하면서 같이 들어갔다가 그 상단을 이탈하면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 비트코인, 그 다음에 MSTR, IBIT 3개 차트를 보니까 오히려 MSTR 차트가 제일 이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가장 이쁘다는 거 하나 확인을 했고요. 이들도 이동평균선 4개를 모아보니까 여전히 힘을 모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V자 반등, 짧은 V자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긴 반등은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도미넌스 보니까 저항선을 넘었습니다. 더 쭉 간다면 알트들이 당분간 힘들 수 있고요. 거기서 빠진다면 알트가 조금 좋은 모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란하고 미국이 1대1로 회담 중인데 뭐 하루 정도 더 연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옵니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렇게 차트적으로만 봐도 충분히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슬기로운 투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